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7,000명이 참여하는 서울 자전거 대행진이 열립니다. 오전 8시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강변북로를 지나 월드컵 공원까지 21km 구간을 달리는 행사로 당일 오전 5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자전거 행렬이 지나는 도심 곳곳의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오늘 오전 9시까지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가 104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2,4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14일부터는 유심보호 서비스와 해외 로밍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방역 당국이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귀국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발열과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국내 3대 멀티플렉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중앙홀딩스는 오늘 메가박스 중앙과 롯데컬처웍스의 합병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계획이며 두 회사의 합병이 실현되면 극장업계 1위인 CGV와 대결 구도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소울이며 서울시는 서울 전체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정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최대 면적, 최장 기간 등 역대급 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실종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문 사전 등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전체 치매 환자 대비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치매 환자 실종은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지문 등록해 실종자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나 지구대,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우리 문화재가 최근 일본 도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내즈미술관 지하, 그것도 화장실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청 역할을 한 제주 관아에 있던 종인데요. 1916년 일제가 문화말살 정책으로 제주 관아를 파괴할 때 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발견된 종이 전시 공간도 아닌 관람객들을 위한 사물함을 놔둔 곳으로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종을 돌려받겠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일본 내즈미술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년 뒤 0%대로 추락하고 경우에 따라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5월 둘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